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조성재입니다. 자, 이번 8월에도 좋은 문제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차분하게 문제 하나하나 분석해서요, 완벽하게 실력 향상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강의 시청하기 전에 그리고 시청 후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 아시죠?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우리가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101번 문제, 접속사 관련 문제죠. 하지만 이 보기를 보시면요, 접속사하고 접속사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문장 구조 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 정답은 명사절 접속사 대시 답이었는데요. 나머지는 왜 오답이 되는지 같이 또 살펴볼 거예요. 참고로 일단 빈칸 앞에 지금 동사 하나 보이시죠? 빈칸 뒤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접속사가 필요하죠. 일단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거는 지우셔야 돼요. 괜찮죠? 사실 about은 제가 전치사라고만 써놨지만요, about은 부사도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yway, 접속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about은 탈락입니다. 나머지 3개는 접속사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그 가운데 답은 뭐다? 답은 바로 that이다. 참고로 우리 that은요, 여기서는 지금 명사절 접속사로서 정답이 되지만 that은 똑같은 형태로 형용사절 접속사,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다? 앞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근데 이 that이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자, 빈칸 뒤 잠깐 볼게요. their town 주어 나오고요. 자, 비동사 뒤에 명사 보호까지 완벽한 문장이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완벽한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 뭘로? that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때 that은 뭐다?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절이 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타동사 no, 여기 과거 형태가 new죠. new의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자, 명사절은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앞에 빈칸 앞에 위치한 타동사 new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럼 선생님, A하고 C는 왜 안 되죠? 자, 우리 what과 which는요, 역시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는 있어요. 둘 다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근데 동시에 대명사로서 역할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장 속에 대명사가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대명사는 그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what과 which가 들어가려면요, 이 빈칸 뒤쪽에 이 절에요, 뭔가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가 빠져 있건, 목적어가 빠져 있건, 보호가 빠져 있건. 자, 근데 여기는 애초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라서 목적어는 존재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주어하고 보호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결국 what과 which가 대명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A하고 C는 탈락. 정답 뭐로 간다? 정답 B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진 않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추가 포인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what과 which 그리고 that이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명사절로 제가 제목 잡아봤고요. 첫 번째 that 플러스 완전한 절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2개 보이십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접속사 필요하다. 요 that 앞에 있는 stated가요, 여기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째로 이게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자, 근데 that을 뺀 상태에서도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죠. 왜냐면 이때 that은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아래쪽을 볼까요? what은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요, 접속사이자 대명사예요. 근데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 그래서 우리가 what을 뺀 상태라면요,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what을 뺀 거니까 분명히 그 뒤쪽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쪽에 예문 볼까요? 동사 하나, 동사 2개 보이시죠? 그래서 WH 접속사. WH 단어들은 평소문에 위치하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예요. 자, 동시에 여기 주어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죠? 그 역할을 대명사 what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what을 빼면 어때요? 주어하고 타동사는 있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위치한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훌륭한 식사가 네가 필요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 사이에 두고요, 비동사 뒤에서 무슨 역할이죠?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hat과 what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아래쪽 보면 위치가 있는데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자 대명사다.
which 플러스 불완전한 절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자,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WH 접속사 필요하죠. 자, 근데 이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동사의 주어는 바로 팀이 주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lives라는 녀석도 주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which가 하는 거죠. 우리 주어 역할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명사 아니면 대명사요. 그래서 which는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뒤에 위치한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뺀 거니까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올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어때요? 빈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었죠? 주어하고 보어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이 형식 문장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what과 which는 탈락이다. 참고로 이 what과 which가요, 접속사이자 한정사로 쓸 때가 있거든요. 한정사. 이 한정사라는 것은 일종의 형용사죠. 자, 그때는 이제 what과 which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what과 which 뒤에 곧바로 명사가 붙어야 돼요. what color, which color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단독으로 쓸 때 뭐다? 접속사이자 대명사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어휘의 품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그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아니면 불완전한지, 불완전하다면 어떤 요소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익 시험은 영어 능력평가 시험이니까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를 어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 102번 문제. 한 단어가 지금 어형이 바뀌고 있죠? 근데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그래도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정답 뭐다? 정답 D. 괜찮죠? 사실 우리 커멘트라는 녀석은요, 지금 ing가 붙었지만요, 커멘트라는 녀석은 동사하고 명사할 때 형태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빈칸 앞에 뭐가 있죠? 부사절 접속사 while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 부사절 접속사가 있으면 그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문장은 이제 축약된 문장이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축약된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보통 ing 뒤에는요, 목적어 오지 않나요? 근데 이 커멘트한 녀석은요,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데요. 자동사로 쓸 때는 당연히 어때요? 뒤에는 목적어가 못 오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에다가 뭔가 더 붙이고 싶으면 보통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 명사를 쓰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멘트는 자동사로 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사절 축약을 할 때는요,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 주어가 똑같을 때 우리가 생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뭘로 바꾼다? 일단 주어가 있을 때는 동사 쓸 수 있지만 주어를 생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죠. 그래서 그 동사를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뭐죠? 바로 분사 구문.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커멘팅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커멘팅 하는 거죠? on 이하에 대해서 누가요? The spokesperson이요. 그래서 뭘 갖다가 언급했죠? 철강 가격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런 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왜 오답이냐? 잘 보세요. 여기 commented 보이시죠? 자, 이것은요,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과거 동사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여기 동사로 들어갈 수는 없죠. 만약에 동사라면요, 그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긴 분명히 주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로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얘가 과거 분사가 될 수 있냐? 근데 요때 얘는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과거 분사로서 넣을 수 없죠. 왜냐면 과거 분사는 그 자체가 수동의 개념이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제 B하고 C가 남았어요. 역시 코멘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하고 명사할 때 형태가 똑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빈칸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로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사가 남았네요. 명사. 근데 이제 여기다가 명사 집어넣으면 무슨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는 문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지금 뭐가 있죠? 접속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명사만 덜렁 쓸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약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분사 구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커멘팅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전체 문장 구조상 적절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때는 뭐로 쓰였다?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 축약 잠깐만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언어의 경제성 이렇게 써놨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while 있는데요. 우리 부사절 뒤에 이 주어가요. 주절의 주어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은 말 반복하기 싫으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근데 주어가 있을 때는 동사 그대로 쓸 수 있지만요. 주어가 지워지면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주어 없이 쓰는 문장이 있긴 있어요. 명령문. 근데 이제 명령문일 때 동사의 형태는 원형이죠. 원형이에요. 자, 근데 명령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ed가 남는데요. 이 상태에 주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얘는 과거 동사가 될 수 있지만 주어를 지우는 순간 동사 그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 개념을 도입한 이유가 이거예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더더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도 spokesperson이 뭐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축약을 하지 않으면요. he하고 she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축약을 해버리면 어때요? 굳이 이러한 성별을 갖다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사절 축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 while은요, 뭐하는 동안에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요, 이렇게 축약이 포인트가 돼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while은요, 이렇게 뭐하는 동안에 말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개념, 그다음에 반면에 whereas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건 둘 다 이제 역접의 문맥에서 쓰여지는 건데요. 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부사절 접속사 while도 사전에서 검색해서 추가적인 포인트 좀 살펴보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동사 커멘트 쓰임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자동사, 타동사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지 자동사고 어떻게 써야지 타동사인지 그거 잠깐만 볼게요. 자, 자동사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on하고 결합해 쓰는 것이 기본 패턴이에요. 참고로 우리 영어의 모든 자동사가 똑같은 전치사랑 결합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커멘트는 전치사 on하고 결합해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모니카는 거절했어요. decline to 부정사. 뭐 하는 것을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커멘트, 언급하는 것을, 논평하는 것을, 그렇죠? 거절했다. decline to 부정사. 이 decline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say no politely. 정중하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사 쓰였을 때는요, 이렇게 전치사 on하고 결합해 쓰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빈칸 뒤에 전치사 on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걔가 자동사를 쓰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타동사일 때는 보통 이렇게요. 커멘트 대절이요. 괜찮습니까? 그래 주어 동사. 선생님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명사절 접속사 대신가요? 네, 맞아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주로 말하다류의 동사들이요. 이렇게 대절과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om's lawyer 나오죠? 네, Tom's lawyer가 어떻게 했다? 대디라고 언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The decision was unusual. 그런 결정은 어떻다? 예, unusual. 그게 특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흔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중요한 건 타동사일 때 커멘트 대절, 명사절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쓰임새가 달라요. 자동사일 때, 타동사일 때. 그러니까 이런 쓰임새를 알아야지 좀 전에 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03번 문제. 전치사 문제네요. 정답 뭐죠? within.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within 다음에 뭐죠? 기간. 여기 기간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도 돼요. hour, day, month, year. 여기다가 빈칸 주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이건 늘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익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빈칸 주는 거예요. 아, 빈칸 뒤에 뭐가 있다? 기간. 기간이 있으니까 정답 뭐로 간다? within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뜻은 뭐예요? 그 기간만큼이 지나기 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잘 보면 보세요. 머롤랜드 스포팅 구즈 업체 이름이겠죠. offers 전액 환불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환불이죠? 모든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쓰다가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사용하지 않은 거, 물품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제공합니다. 해놓고 여기 returned가 나왔죠. 이 녀석 뭐예요? 과거 분사. 이게 과거 동사였다면요. 여기 뒤에 목적어 와야 되겠죠? 목적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치사 짤이잖아요. 그래서는 과거 분사. 우리 영어 명사 뒤에 과거 분사. 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면요.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우리가 관계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근데 영어의 관계사는 뜻이 없고요. 비동사도 뜻이 없거든요. 이 두 개를 지워도요. 전달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뜻이 없어서 이렇게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서 지워지는데 그러면 관계절 축약, 즉 형용사절 축약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과거 분사는 그 뿌리가 형용사절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래서 물품은 물품인데 어떤 물품이죠? 반품되어지는 물품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within a week of purchase, 구매하고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일주일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일주일 넘어가기 그 전에 반품되는 모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에 대해서 어떻다? 전액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맥락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축약된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축격 관계사하고 비동사를 동반해서 같이 지우는 이유는 뭘까요? 접속사하고 동사의 개수는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나만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접속사 개수하고 동사의 개수는요. 동사의 개수가 접속사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뜻이 없는 관계사 지우고 비동사도 뜻이 없어서 지울 수 있다. 그럼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어떤 원칙? 언어의 경제성.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체 맥락까지 다 봤고요. 나머지 것들 보면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쓰는지 좀 적어놨어요. 괜찮죠? 특히 우리 학생들 이 투어드 다음에 시점이 오는데요. 이 기간과 시점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시점이죠. 그래서 8월 말 즈음, 8월 말 무렵. 그래서 투어드 다음에 뭐가 온다? 시점이 온다. 하지만 얘는 시점이 아니죠. 얘는 기간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점과 기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시험에서도 요 두 가지 갖다가 같이 보게 해주고 막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선택하고 문장 구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04번 문제. 정답은 C. 자, 요거는 동사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조금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앞쪽에 urge 보이시죠? urg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동일한 쓰임새로 쓰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그리고 ask까지요.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제가 따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영어 동사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언어 배우는 이유가 뭐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urge 옆에 한국말만 적어놓고 암기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urge란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어디에 그 출제 포인트가 있다? 어휘의 쓰임새. 왜냐? 그 쓰임새를 알아야지 언어를 배우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한 거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의사를 상대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urg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정답 뭘로? 투부정사.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파트 7에 이 urge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요. 파트 7에서 굉장히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뭔가를 촉구한다. 어때요? 사실 가벼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policy는 뭐랑 친하죠? 전치사 on하고 또 이렇게 친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두시고요. policy는 뭐랑 친하다? 전치사 on과 친하다. 그러니까 모든 명사가 다 똑같은 또 전치사랑 결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빈칸만 달랑 채고 넘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포인트까지 다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시험장 갑니다. 다음 105번 문제. 지금 뭐 동사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근데 물론 동사 아닌 것도 같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자, 정답 뭐다? 정답은 announced 나오죠? 과거 시제. 언제 쓰죠? 명백한 과거 시점이 명시가 돼 있을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명백한 과거 시점이 명시가 돼 있죠? yesterday. 그러면 당연히 과거 시를 써야 되는 거죠. 현재 완료는 명백하게 과거 시점이 언급됐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B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during 보이시죠? during 다음에 뭐가 오죠? 이벤트. 어떤 사건. 아니면 기간. 그래서 인터뷰하는 동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터뷰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뒤에 뭐가 왔죠? 뭔가 함께를 뜻하는 with. 자, 우리 영어 어휘 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를 뜻하는 것들은 뭐랑 결합하죠? with랑 많이 결합하죠? 그래서 인터뷰 with. 자, 여기서 인터뷰가 명사지만요. 인터뷰는 뭐도 되죠? 동사도 되죠? 그 동사일 때도 with하고 친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어휘 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뜻하는 것들은 보통 with하고 많이 결합하죠. 합병하다 뭐 있죠, 우리? merge with. 물론 이때 merge는 동사긴 하지만 merge with. 뭐 인맥 쌓는 거, network with. 대화할 때도 뭐 써요, 우리가? speak with, communicate with 쓰죠. 맞습니까? 협력하다 어때요? collaborate with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치사도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어울리는 뜻과 서로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erview with. 좀 전에 우리가 뭘 봤죠? 이 문제 전에 policy on. 기억나시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106번 문제. 역시 한 단어가 어형이 바뀌고 있죠?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죠. 정답 뭐다? 정답 donation. 명사가 필요했던 이유는요. 앞에 타동사 make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정답 뭘 선택한다? 정답 B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사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make 하면요. 뭔가를 이루어내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봐요. 우리 학생들 make a decision 아시죠? 결정을 이뤄내다. 뭐예요? 결정하다. make a choice. 선택을 이뤄내다. 선택하다. make an announcement. 발표를 이뤄내다. 발표하다. make a payment. 지불을 이뤄내다. 지불하다. make a donation. 기부를 이뤄내다. 기부하다. 근데 앞에 direct 혹은 뭐 direct가 붙었으니까요. 직접적인 기부죠. 그래서 이제 전체 맥락 잠깐 볼게요. instead of 어떤 선택의 문맥에서 쓰는 거죠. 네. paying an admission fee. 자, 입장료를 지불하는 거 대신에. 방문자들은요. O are asked to. 좀 전에 우리 urge 목적어 to 부정사 보셨죠? 이 ask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제가 거기 박스에 써놨죠? 기억하시죠? 이건 이제 수동태가 된 거예요. ask somebody to 부정사인데요. somebody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요. 비동사 PP 다음에 to 부정사 쫓아왔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명령 요구 제한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파트 7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체크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는요.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이하는 것이 요구된다. 투이하가 뭔지 봤더니요. 박물관에 직접 기부하는 것. 그쵸? 그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입장료를 낸다기보다 그거 대신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박물관에 기부하는 거. 이제 그걸로 이제 입장료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것과 박물관에 기부하는 거. 근데 박물관에 직접 기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선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instead of가 어떤 선택의 문맥에서 쓴다고 그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자, A하고 B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A 대신에 B 어때요? 뭘 선택하는 거죠? A 대신에 B. B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선택의 문맥에서 우리가 instead of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instead of가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 문장이 주어가 아닌 전치사로 이렇게 시작할 때 instead of 분명히 주어 아니죠. 이거는 시선을 잡아 끌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들은요. 우리 학생들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저를 믿고 그 문장을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이렇게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끈 다음에요. 중요한 얘기는 뒤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은 파트 7 지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에 띄게 썼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다음 107번 문제. 각기 다른 동사. 정답 뭐로 간다? 정답 limit. 그렇죠? 뒤쪽 보시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여기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 보이시죠? 그치? ask가 대절과 결합하면요. 여기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 쓰여질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should를 생략하는 것은 미국 영어고요. should를 쓰는 것은 영국 영어. should가 있건 없건 우리가 뒤에는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동사 원형. 그러니까 생략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도 뭐 우리 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 있으면 파트 7 지문에서 무조건 체크 포인트하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 좀 전에 앞서 봤던 문제에서 ask somebody to 부정사인데요. 이 녀석은 ask 다음에 곧바로 대절이네요. 네, 맞습니다. ask 대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고요. 빈칸 뒤쪽에 뭐가 있죠? the budget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산을 제한하다. 특히 이 리밋은요. 이렇게 전치사 to하고도 되게 짝꿍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200만 달러 혹은 less니까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budget과도 친하고요. 동시에 전치사 to하고도 같이 어울려 쓸 수 있는 limit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영어 동사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사마다 쓰임새가 다 달라요. lim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치사 to하고 같이 우리가 쓰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본문요. impose는 뭐랑 결합하죠? 전치사 on이죠. 그 다음에 specify 대절. 이때 대절도 역시 명사절. 주로 말하다류의 동사들이 대절과 결합할 수 있어요. 사실 뭐 ask도 어때요? 말하는 거 맞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appoint 임명하다. 뭐랑 결합하죠? as 아니면 to.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 선생님 appoint도 to랑 결합하는데요. 근데 봐요. limit something to something이죠. 근데 appoint는 somebody to something이에요. somebody.
근데 중요한 건 the budget. somebody, 사람 아니죠? something, 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A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의 내용 자체가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조동사 should 혹은 must, have까지 강력한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가 파트 7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체크 포인트. 결국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되죠? 파트 7 지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문장의 의도도 모르는데 긴 글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결국 파트 5는 뭘 위한 기반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잊지 마세요. 다음 108번 문제. 오늘 에스크 많이 나오네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에스크는요, 대조어가 결합했는데요. 자, 이번에 에스크는 뭐랑 결합하죠? whose. 선생님, 그 에스크라는 녀석 뒤에는 다양한 절이 올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스크가 타동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에스크 대타 할 때 대절도 뭐죠? 명사절.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왔죠? 근데 이번에는 대절이 오지 않고요. WH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다 WH, 물론 이것도 WH인데 왜 whose가 답이죠? 여기 보세요. decision, 가산명사죠? 자, 우리 학생들 제가 좀 전에 강의할 때 make a decision이라고 했죠. make a요. 그 가산명사는 문장에서 단복 표시가 필수거든요. 근데 지금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관사 없이 쓸 수 있으려면요, 이 관사를 대신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소유격이죠. 제가 여기 한정사라고 써놨죠. 한정사 대표하면요, 어하고 더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어하고 더 말고 소유격 대명사도 역시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죠?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ose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 whose를 썼을 때 이 decision이 가산명사를 할지라도요, 관사 없이 우리가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정답 뭘로? 정답 B로 합니다. 자, 나머지 보기가 빈칸에 위치하면요, 이 decision은 반드시 단복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명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그것이 가사이냐 불가사이냐 가장 기본이에요. 동사 공부할 때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게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decision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 decision은 가산명사인데 단복수가 안 돼 있네. 그러면 관사를 대신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다? 바로 소유격이다. 이것만 알면 사실 뭐 우리 학생들 이걸 우리가 번역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토익 문제 풀 때 한국어 해석은 일종의 사족이죠. 전 세계에서 이 토익 문제 풀 때 한국말로 번역해서 푸는 건 사실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떨까요? 시간도 아끼고 혼란도 줄어들겠죠? 잊지 마세요.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체 맥락 살짝 볼까요? 자, Miss Walker asked whose decision? 누구의 결정인지. 그렇죠? It 가짜 주어예요. had been to hire 진짜 주어. branding expert. 자, branding expert를 갖다가 고용하겠다는 것이 누구의 결정인지 asked. 물어봤다. 그렇죠? 야,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라고 물어봤나 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도저히 문장 구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관사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이해하기. 잠깐 볼까요, 우리 학생들? 자, 보세요. Whose decision had it been to hire a branding expert에서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우리 문제에서는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에 들어가 있었죠? 그거 제가 밖으로 빼가지고요, 직접 의문문을 만든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냐? 투여한 것이. 그렇죠? 그 투여가 뭔지 보니까 진주어예요. 브랜딩 엑스퍼트를 갖다가 고용한 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냐? 이런 뜻이에요. 직접 의문문. 자, 사실 이게 지금 진주어가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 주어가 너무 길 때는 가짜를 쓴 다음에요, 진짜는 뒤로 빼죠.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야지 문장의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니까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봐요. 요걸 제가 평서문처럼 이렇게 바꿔 썼는데 보세요. It had been 누구의 decision? My decision.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뭐예요? 답변이죠. It had been my decision. 뭐가 너의 결정이었어? 투여한 것이. 브랜딩 엑스퍼트 갖다 고용한 것은 나의 결정이었어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조동사가 포함된 의문문은요, 주어와 조동사가 위치를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had pp 할 때 had는 일종의 조동사거든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조동사하고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요때 it은 뭐다? 가주어. 이해하셨죠? 솔직히 여러분들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네. 누구의 결정이냐? Mine. 뭘 줄임말이죠? My decision. 그럼 이제 너무 짧잖아요. 뭐 친한 사람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Mine. 내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바깥으로 빼서 직접 의문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this is는 앞에 소유격 보이시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앞에 관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항상 영어적 판단이 우선시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109번 문제, 부사 문제네요. 부사 문제. 정답, seriously. 심각하게. 제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파손됐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맥락을 잠깐 볼까요? This month's shipment of clothing. 나왔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됐다? 심각하게 파손됐다. 자, 무엇에 의해서? Being left outside. 이런 바깥에 방치가 된 거죠. 밤새도록 박스에 담겨진 상태로. 아무리 박스에 담겨져 있어도 바깥에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심각하다. 요거는 우리 학생들 뭐 제 강의 듣고 나서 제 강의 듣고 나서 사전에서 딱 요거 찾아보시면요. 요게 이렇게 서로 짝꿍이라는 것을 사전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콜로케이션이죠.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좀 들어봤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정답만 달랑 맞추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ed가 붙었죠. 얘 뭐예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그 자체가 수동의 개념이라서 뒤에 곧바로 명사, 목적어, 모도고, 연결어, 전치사가 필요하죠. 앞쪽에 비동사 있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뭐예요? 과거 분사. 무슨 문장이죠? 수동태. 그래서 우리가 이 ed가 있는 것은요. 사실 규칙 변화하는 동사들은 과거 동사하고 과거 분사할 때 둘 다 뒤에 ed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장에서 보고 그것이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어적 판단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110번 문제. 접속사 관련된 문제인가 봐요. 아까 봤던 while이 또 나왔네요. 정답은 등위 접속사. 예, 몰라 텐데요. 인과. 선생님 여기도 인과가 있는데요. 예, because도 인과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because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인과 결과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문맥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볼게요. major error.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미 문장 완벽하죠? 요거 자동사예요. 완벽해요. 그렇죠?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래요? Our computer network가 will have to be shut down. 이런 shutdown. 중단하게 된 거죠. 작동을 멈추게 되는 걸 말해요. 자,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그렇죠? 작동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원인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다? 몇 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셧다운이 될 겁니다. 딱 맞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because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인과 결과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등위 접속사 so 선택하셔야 돼요. 자, 빈칸 중심으로 앞뒤 내용이 역접은 아니었죠? 역접은 아니었기 때문에 벗은 탈락. 자, 그리고 이제 while은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 근데 보통 사실 while이 이렇게 콤마 찍고 while 등장하면요.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접의 개념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앞뒤가 뭐 역접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동시동작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문맥도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while이 어떤 형태로 쓰이던지 간에 이 주어진 문맥에서는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탈락. 정답 보러 간다? 소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속사 문제는요. 접속사 중심으로 그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만약에 한국말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럼 해석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석도 정교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해석해서 풀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영어의 어법을 모르면 정확한 해석도 불가능하겠죠? 결국 정확한 어법, 영어의 어법을 아는 것이 해석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뭐가 되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말 해석 없이 푼다면 최고로 좋은 거고요. 다음 111번. 한 단어가 어형 바뀌고 있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빈칸 뒤에 분명히 명사 있었기 때문에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 그래서 company founder는 provide 나오고요. 그다음에 somebody with something이죠. 자, provide는 이렇게 somebody with something 패턴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provide는 뭐랑 결합하죠? with요. 각각의 동사마다 또 결합하는 전치사가 또 제각기 다르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some constructive criticism 나오죠. 자, 약간의 어떤 건설적인 비판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비판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누구한테요? 제이콥스한테요. 네. 자, 뭐에 대한 비판인가 봤더니요. His first year as CEO. 자, CEO로서 그의 첫 해, CEO로서 그의 첫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적인 어떤 비판. 사실상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유용하고 도움되는 비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답은 선택할 수 있었고요. 여기 중요한 동사의 쓰임새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왕이면 예문 통해서 볼까요, 우리? 모니카는 제공했어요. 팀에게 뭘 제공했죠? with ER을 a lot of useful information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information은 뭐예요? 불가산 명사죠. 이 a lot of 뒤에는요 불가산 명사도 가능하고요, 가산 복수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팀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래쪽 볼까요? with하고 쓰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to하고 for입니다. to하고 for. provide something. something. 그렇죠? to나 for 다음에 somebody. The agency provides legal services to investors. Something to somebody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누가요? 그 에이전시가. 그래서 이제 provide something to for somebody.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동사 공부할 때 뭐 단순히 한국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쓰임새를 공부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112번 문제. 가계란 품사가 좀 섞여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전부 다 접속사는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얘도 접속사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for는 등위 접속사 될 수 있어요. 등위 접속사. 역시 인과관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근데 for가 등위 접속사 쓸 때는요,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어요. 등위. 위상이 동등한 것을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 등위 접속사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but도 있고, 뭐 and도 있고 하잖아요. 자, 이런 녀석들은요, 등위 접속사니까 양쪽에 동등한 위상을 갖춘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식 문법에서는요, 등위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 뭐였죠? 정답은 rather than. 선생님, 근데 어떻게 된 다음에 곧바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약간 축약된 구조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이 then이요, 사실 등위 접속사하고 약간 비슷한 성질을 좀 갖고는 있어요. 예, 하지만 등위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rather than은 제가 뭐뭐 대신 썼죠. 아까 어떤 표현 떠올라요? instead of요.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instead of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instead of를 쓰게 되면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ing 형태 써야 되겠죠? 그래서 instead of building 이렇게 쓴다면 가능해요. 예,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원이죠. 공원을 만드는 거 대신 디토이트 C가요, 결정했어요. 선택의 문맥이죠. decide. 다른 말로 하면 뭐죠? choose. 뭐 하기로? decide to 부정사죠. 새로운 도서관에다가 자금을 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원 조성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 하겠다? 새로운 도서관을 갖다가 만드는데 자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요, 뭐랑 동일하고요? choose. 네, if you decide to do something, you choose to do it. 이게 사전의 정의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서 우리가 문맥도 같이 형성하면서 구조적으로 곧바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표현, 뭐다? 바로 rather than이었다. 나머지는 불가능해요. 그럼 일단은 우리 학생들 여기 잠깐 볼게요. 제가 이 then은 약간 등위 접속사랑 성질이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등위 접속사 자체는 문장 맨 앞에 못 와요. 하지만 rather than은 올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언어의 경제성. 우리가 이렇게 같은 내용 여기 써 있는데 여기다 똑같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죠. 어디까지 겹쳐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지우면 뒤에 뭐가 나오죠? 동사 원형이에요. 중복되는 거 다 지우니까 동사 원형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빈칸 뒤에 요 동사 원형 있는 거 보고 then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참고로 보세요. 여기 제가 ing 썼죠. rather than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오는 패턴에서는요, 이렇게 동사 원형 대신에 좀 덜 흔하긴 하지만 이렇게 ing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꼭 같이 기억하세요. 자, 이때는 완벽하게 뭘로 바꿀 수 있죠? 이 rather than을 완벽하게 instead of로 바꿀 수 있어요. 전달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괜찮죠? 어떤 문맥에서 쓰죠? 선택의 문맥에서. decide가 뭐하고 동의하다? choose와 동의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이 적용된 문장까지 한번 완벽하게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시죠? 계속 갑니다. 다음 113번 문제. 자, 명사 문제죠. 명사 문제. 문맥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다? 바로 increase.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 영어 명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우리 뭐 봤죠? policy on.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interview with. 자, 이번엔 뭐예요? increase in. 빈칸도 in 보이시죠? 와,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명사 공부할 때도 어떤 전치사랑 결합한지도 유심히 살펴야 되겠군요. 네. 이거 워낙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reward for opinion on, about, of, 그 다음에 asset to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만, 한국말, 해석만 보통 암기를 하는데요. 사실 해석 없이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영어적 쓰임새를 통해서 우리가 정답 선택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죠. 그게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That's the best way to save your time. 맞습니까? 네. We don't have to translate this sentence to pick up the answer.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바꾸게 되면요. 그만큼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한국말 해석은 영어 문제풀이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적 쓰임새를 바탕으로 한국말 해석을 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쪽에 우리들 학습의 초점을 좀 맞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렇다고 아예 안 하겠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delighted with,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delighted, 감정 형용사예요. 사람 주어잖아요. 그렇죠? delighted 뜻이 뭐죠? very pleased, 엄청 기뻤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표현 쓰는 것은요, 약간의 강조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파트 7 질문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이 있는 문장을 발견하잖아요. 유심히 살펴봅니다. 글쓴이가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뭐랑 친하죠? 얘는 또 with하고 또 짝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over 다음 뭐 나오죠? 이렇게 기간 표현이요. 아까 우리 within 다음에 기간 보셨죠? 자, 얘는 뭐예요? over 다음에 기간. 그래서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자, 4주 전부터 4주 후까지 4주간에 걸쳐서 어떤 표현이 어울리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이렇게 기간 표현하고 잘 어울리겠죠? 왜냐면 현재 완료 언제 쓰죠?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와 이 over가 같이 패턴돼서 여기다가 빈칸 만들고 전치사 문제가 나올 때가 꽤 있거든요.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단순히 빈칸만 채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114번 문제. 자, 이것도 지금 전치사 접속사 막 섞여 있죠? 정답 뭐? 접속사. 뭐뭐 할 때마다 뭐 언제든지 뭐 이건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사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네. 영어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보기 되기 위해서 유일한 접속사. 뭘 고른다? whenever. 전체 맥락 잠깐 볼까요? 와, 오늘 ask 정말 많이 나오죠? Employees are asked to use 라고 나오죠. ask somebody to 부정사가 수동태가 된 거죠. 직원들은 투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뭐 하래요? 북쪽 입구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명령 요구 제한. 파트 7 나오면 무조건 체크 포인트예요. 그럼 이 문장을 본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분명히 어디 이용하래요? North Entrance 이용하라고 지금 요구받고 있죠? 그럼 거기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몰라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Whenever an event, 어떤 행사가 로비에서 어떻게 해요?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원래 이용하던 그 로비 쪽에 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이용하지 말고 거기서 행사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라? 북쪽 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동사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했고요. 정답 그래서 뭘 고른다? 정답 D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15번 문제. 동사 관련 문제네요. 정답은 A. 자, 이번엔 뭐예요? 과거 완료. 사실 이런 완료 시제는 우리 한국말에는 없죠. 영어에 있는 독특한 시제예요. 네.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건 벌써 여기 앞에 뭐가 보이죠? would have PP. 와, would have PP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 그럼 뭐가 필요하죠? 바로 과거 완료 시제가 필요하죠. 이건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과거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하면 뭔가 그렇죠? 당시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나 기분 나쁜 상황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겪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 뭐 후회스러운 일, 유감스러운 일을 갖다가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써요?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왜? 아쉬우니까. 그래서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죠. 맨날 뭐 우리가 공식 암기하듯이 뭐 if 다음에 had, be, 주절에 would, could, might, should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왜 우리가 가정법을 쓰는지, 아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반대로 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좋지 않을까요? 네. 왜? 우리가 영어 배우는 일은 뭐라고요? 써먹으려고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어때요? 미즈 트림볼 would have been promoted to regional manager로 승진을 했었을 텐데 어때요? 실제로는 승진을 못한 거죠? 자, 만약에 그녀가 어땠다면? 성공을 했더라면. 뭘? 그녀의 협상을 혼자 못하죠? 네. with. 아까 얘기했죠? 영어 어휘 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들은 뭐랑? with랑 친하다고요. 아까 인터뷰 with. 인터뷰 혼자 못하잖아요. negotiation. 협상도 혼자 못하죠. with Arlim Corporation.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의 협상을 갖다가 성공했더라면 그러면 리지널 매니저로 승진을 했을 텐데 성공을 못했던 거죠.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딱 말해버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런 거는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딱 A 골라야 돼요. 조성재 유리한 스킬이 뭐죠? 답이 A일 때 뭐해라? A를 선택해라. 답이 A인데 이건 뭐하러 봐요? 쓸데없이. 그죠? 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죠. 그래서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뭘 갖추면 된다? 실력을 갖추면 가능한 일이죠. 실력이요.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거 안 보니까 시간 아낄 수 있고요. 이때 아낀 시간을 어디다 쓸 수 있죠? 답이 D 문제 풀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적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잊지 마세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엔 뭐예요? 이번에는 파트 6입니다. 첫 번째 질문 information 이렇게 나오죠. 자, 6부터는 우리가 앞뒤 문맥 정확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파트 5와 달리 6는 지문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 고려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당연히 영어의 어법까지 같이 고려합니다. 제목은 무조건 보는 거예요. Visiting the Sherman Botanical Garden인데요. Botanical Garden이 뭐죠? 식물원. 그래서 이제 식물원을 갖다가 방문하는 것.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안내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면서 순서대로 앞뒤 맥락 고려해서 빈칸 채우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116번 문제는요, 명사 문제였죠. 근데 요거는 사실 저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When visiting the Sherman Botanical Gardens. 이것도 지금 부사절 축약된 거예요. 그래서 Sherman Botanical Garden을 갖다가 어떻게 방문할 때 Please follow. 따르세요. 이러한 블랭크를 이렇게 나오죠. 정답 뭐래요? 정답 regulations. 일단 이 follow하고요. regulations가 되게 친해요. collocation. 서로 잘 쓰는, 붙여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따라주세요. 자, 확실하게 우리가 걔가 답이라는 걸 그쵸? 알고 싶으면요. 보세요. First, please do not make any loud noises 나오죠.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지 마세요. 해놓고 Second, please do not eat. 그렇죠? 음식물 먹지 마세요. 사실 공공장소에서 그렇죠? 막 음식물 먹고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때요? Please do not. 이게 다 뭐예요? 규정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 없다? 그럼 조금 더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규정, 두 번째 규정, 저 뒤에 가면 finally 하면서 막 세 번째 규정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포괄적 진술을 먼저 한 다음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first, second, finally에서 제시하는 전체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답 뭘로? 정답 B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문맥과 아무 관련이 없었죠. 네. 자, 계속 가볼게요. 117번 문제는 자,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녀석을 선택하는 거죠. 봅니다. First, please do not make any loud noises 나오죠. When strolling 역시 축약된 거예요. Strolling through the garden 그렇죠? 그래서 garden 여기저기 갖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Stroll 돌아다닐 때 시끄러운 noise 이거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봐요. We want to maintain a calm atmosphere. 자, 뭔가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빈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second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117번 빈칸은요. 이 first, 첫 번째 규정과 연관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빈칸 뒤가 바로 second이기 때문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소음 유발하지 마라.
뭔가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그럼 보세요. A. loud conversation. 그렇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loud music. 큰 소리로 막 음악 듣고, 그다음에 뭐 shouting, 고함 지르고. 이 모두가 뭐예요? 이게 다 noise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 음악 좋은데요. 누군가한테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It's not permitted.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겠네요. 앞에 맥락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정답 A. B 보세요. The Japanese garden is a popular attraction.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뜬금없잖아요. 우린 지금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Japanese garden이 어떻다? 인기 있는 뭐 관광 명소이다? 뭐 있으면 무슨 말이 갑자기? 맥락과 관계가 없죠. 계속 볼게요. C. We are open between. 이거는 제 운영 시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다가 우리가 운영 시간을. 네, 좀 전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문제 풀 때를 보셨죠? regulation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인지 우리가 나열하는 상황에서 we are open between 9 a.m. and 5 p.m. 문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탈락이죠. 그다음에 갑자기 또 뭐야? 주차 관련 얘기가 나와요. Parking is near the south entrance요. 남쪽 출입구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차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글의 흐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탈락입니다. 계속 갈까요? 자, 우리 118번 문맥에 맞는 적절한 뭘 선택한다? 동사 선택하는 문제였죠? 정답은 C. dispose of. 앞서 제가 강의할 때 영어 자동사는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dispose of. 그래서 처리하다. 같이 볼까 우리? drinking is permitted. 그러니까 뭔가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나 봐요. 하지만 please blank the bottles properly. 자, 마시고 남게 되는 바틀을 어떻게 해라? 네, 처리해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한다는 게 뭘까요? 막 길에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쓰레기통에다가 잘 버려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If you place them 뭐죠? 바로 바틀이겠죠. Anywhere other than in the trash can. 쓰레기통 말고 다른 곳에다가 그것들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 그러면은 you may be asked to leave. 나가주세요. 라고 요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요? 규정을 어겼으니까.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처리해라. 나머지는 전혀 해당성 없었지 뭐. 맞습니까? 그래서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dispose가 자동사여서요. 이렇게 of랑 또 결합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provide for라는 표현 provide가 자동사도 돼요? 예, 있어요. provide가 자동사일 때는 또 for하고 결합해요. 우리 comply with죠. rely on, participate in. 각각의 자동사든 결합한 전치사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 공부할 때 제가 기본 뭐라고 그랬죠?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각각의 동사는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니까 그런 쓰임새 중심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야 물론 dispose of라고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아예 제시가 되고 있지만요. ETS가 그렇게 안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계속 갈게요. 119번. 자, 이거는 이제 형태의 문제였죠. 정답 뭐다? 정답 C, 과거분사. 아까 제가 잠깐 벌써 언급했죠. 여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 Finally, 우리가 이제 first 보고 second 보고 finally, please do not touch any of the plants or flowers요. 손대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쁘다고 막 손대고 꺾고 그러면 안 되죠? they 나오죠. 사실 제가 앞에서부터 보는 이유는요.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이 they로 시작하니까 이 they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They are easily damaged by human contact요. 사람의 터치, 그렇죠? 컨택트, 사람이 손대는 거. 이것에 의해서 어떻다? 쉽사리 파손됩니다. 지금 여기 비동사가 있어요. 그다음 비동사 다음에 뭐예요? PP, 수동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damage는 사실 동사하고 명사할 때 형태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사로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비동사 뒤에는요. 형용사, 명사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형용사, 명사 올 수 있는데요. 일단 부사가 존재하니까 명사로서도 넣을 수는 없죠. 왜냐면 부사가 명사를 꾸밀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안 지워요? 동명사는요. 부사가 수식할 수 있어요. 동명사는요. 명사라고 붙어있긴 하지만 동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ing는 뭐예요? 능동이죠. 능동. 타동사의 ing 형태는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와야 돼요. 목적어. 근데 우리 빈칸 뒤에 뭐가 있죠? 전치사. 그래서 목적어 필요로 하는 데미지 등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분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타동사의 ing 되는요. 그것이 현재 분사건 동명사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능동 구조니까.
하지만 빈칸된 뭐가 없다? 목적 없다.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과거분사. 얘는 이미 수동태니까. 그렇죠?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동사면은 뒤에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죠? 과거분사. 수동태죠. 자,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미 문장은 여기서 완벽한 상태고요. 뒤에 뭔가 명사를 더 쓰려면 이렇게 연결어 전치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만 놓고 봐도 정답 뭐가 된다? 정답은 C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 파트 6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어떤 거는 앞뒤 문맥을 반드시 봐야 되지만 또 어떤 문제는요. 예, 그 주어진 문장만 정확하게 내가 볼 수 있다면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그런 거를 내가 잘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만큼 문제풀이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다음은 120에서 123번에 해당되는 기사 지문입니다. 역시 처음부터 문맥 보면서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이 however, 그러나 역접이죠. 사실 우리 파트 6 접속 부사 문제 중에서 랭킹 넘버 1, 출제 빈도 넘버 1이 바로 however죠. 왜냐?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도 많이 써요. 2등이 뭐죠? 2등 in addition, 3등 therefore. 그 세 가지가 실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라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계속 봅니다. 우린 같이 공부하는 중이니까. 뉴욕 스테이트죠. 뉴욕 스테이트. 자, 미국 50여 개 주 가운데 하나예요. officials. 뉴욕 스테이트 officials는요.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을 announce plan. 워낙 유명한 짝꿍이죠. collocation. 자, 뭘 위한 계획인가 봤더니 for attracting tourists.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것을 위한 계획이죠. 자, 어느 기간 동안에 비수기. off season. 비수기 달 동안에. 비수기 때는 원래 참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비수기 달 동안에도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대요. 자, 계속 가볼까요? 뉴욕 시티예요. 이제 이번엔 뭐예요? 뉴욕 시티죠. 자, 우리가 뉴욕 스테이트는 주예요. 엄청 큽니다. 네. 뉴욕 스테이트가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 뉴욕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아래쪽에 뉴욕 시티가 있는데요. 뉴욕시는 또 5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맨하탄. 그렇죠? 맨하탄. 이름 좋죠. 우리가 맨하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맨하탄이 지금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뉴욕주는 엄청 크고요. 거기 조그만 뉴욕 시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부죠. 그래서 뉴욕 시티 has always been popular. 항상 인기가 있어 왔다. 실제로 그래요. 넓은 뉴욕주에서 뉴욕 시티, 특히 맨하탄은 정말 인기가 많죠. 연중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그래요. 1년 내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제가 교사로 재직할 때 뉴욕을 몇 번 가봤거든요. 정말 1년 내내 인기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죠. 특히 맨하탄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빈칸 나오고요. The State. 어떤 스테이트? 앞에 언급된 뉴욕 스테이트죠. The state feels that travelers are not too familiar.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familiar with 이렇게 또 짝꿍이에요. 또 신문 잘 나옵니다. Other areas of the state 나오죠. 그러니까 뉴욕주라는 이 덩어리 큰 곳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다? 그렇게나 그렇죠? 익숙하지는 않다. 근데 봐요. 그럼 여기 뭐가 적절하냐? 정답은 however였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뉴욕 시티는요, 항상 1년 내내 인기 있는 장소다. 하지만, 그쵸? 뉴욕주의 다른 지역은 어떻다? 관광객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니다. 늘 인기 있는 곳은 사람들이 계속 자주 가봤으니까 익숙한 곳이고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존재한다. 뭐 이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앞뒤 내용 보시고, 앞뒤 컨트라스트, 역접의 개념을 갖는 뭘 선택한다? however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우리? 121번. 자, 적절한 형용사. 문맥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정답이 뭐예요? reachable. 도달 가능한, 닿을 수 있는. 그 앞에 뭐가 있죠? easily. 정말 이것도 짝꿍처럼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countless skill result.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킬 리졸트죠. 네, 해놓고 이제 수식하는 관계사 나왔어요. which are easily reachable from the main city. 메인 시티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심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이 스키 리조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운영합니다. during the winter, 겨울 내내. during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간. 겨울 시작부터 끝까지 겨울 내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reachable. 이것도 사실 easily reachable이 서로 짝꿍이라는 것을 알면 그만큼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맥락을 볼게요.
These will be the focus of a 3-month marketing campaign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것들이 뭐다? will be the focus, 중심이 될 거다. 3달짜리 마케팅 캠페인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나오죠. 요 these는 당연히 앞에 언급된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뭐가요? 여기 countries ski resort가요. 이것이 마케팅 캠페인의 3달간의 마케팅 캠페인의 뭔가 중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이제 끌어모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뒤로 또 내용이 이어져요. furthermore, 추가 진술이죠. 앞에 있던 것과 관련한 추가 진술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맥상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뭐다? reachable, 메인 시티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사실 접근성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잘 가겠죠. 지나치게 멀면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갑니다. 122번. 정답은 뭐다? 정답은 A였다. 자, 우리 furthermore, 좀 전에 읽었던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죠. 우리 furthermore 언제 쓰죠? 앞에 언급된 것과 관련된 진술인데 추가 진술. Furthermore, various outdoor activities will be blank 이렇게 나왔어요. During the warmer months라고 나오죠. 아까 during the winter가 있었죠. 겨울 동안은 이제 스키 리조트. 근데 여기는 뭐예요? 따뜻한 달 동안, 즉 겨울이 아닌 달을 말하겠죠. 다양한 야외 활동들이 어떻게 된다? 홍보가 될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뭐 봤어요? 마케팅 캠페인. 마케팅 캠페인이 뭐예요? 그게 홍보예요, 홍보. 근데 이건 뭐였다? 추가 진술. 관련된 추가 진술. 그러니까 여기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 동안에는 스키 리조트, 따뜻한 달 동안에는 다양한 야외 활동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즐길 수 있는지 이걸 널리 알려줘야지 어때요? 성수기가 아닌 비시즌, 그렇죠? 성수기가 아닌 비시즌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놓고 이어지는 내용도 보세요. 계속해서 뭐 나오죠? advertisement. still. 이때 still은 뭐예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광고들인데 어떤 광고들? domestic and overseas visitors. 국내와 해외 방문자를 타겟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광고들이 계속될 거다. 그렇죠? 뭐 하는데? To focus on New York City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뉴욕시티를 갖다가 등한시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어떻다? 우리가 뉴욕시에 그 초점을 좀 맞추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promoted.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123번 문제. 이미 우리가 읽었죠? 뉴욕시티요. 자, 우리 뉴욕 스테이트하고 뉴욕 시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뉴욕주는 엄청 큰 주 전체를 말하고요. 뉴욕 시티는 그 조그맣게 있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도 전체 뉴욕 주에 비하면 뉴욕 시티는 되게 작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 풀고 나서 우리 학생들 지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적절하냐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보세요. Airlines are expected to implement the instruction 나오죠. 자, 항공사들은 투의하는 것이 기대된다. 뭔가를 시행하래요. 뭘요? 지시사항들을. 근데 지금 지시사항들 앞에 정가사 더가 붙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으면요. 요 앞에 뭔가 인스트럭션에 관련 얘기가 있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죠. 뜬금없이 항공사가 나오는 것도 문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탈락이지 뭐. B. 비즈니스 사업체들은요. 불만을 토로했다. 뭐에 대해서? General downturn. 전체적인 어떤 다운턴, 침체. 뜬금없죠. 갑자기.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요. 뜬금없이 뭐 사업체들이 제너럴 다운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맥락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 C. It remains the state's most recognizable symbol. 사실 그렇죠. 뉴욕주 전체에서 뉴욕 시티의 역할이 뭐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시즌 동안에 뭐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지역들 갖다가 막 이렇게 홍보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뉴욕 시티가 그렇죠? 등한시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전히 어떤 상태로 뉴욕주 전체의 가장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고요. D 보세요. Their wide slope라고 나오는데요. resemble. 자, 그들의 넓은, 그쵸. 슬로프는 우리가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경사도를 말하죠. 그 경사도는요,
뭘 갖다가 닮아있다? Those of the Swiss Alps에 있는 이 those는 앞에 언급된 걸 반복하기 싫어 쓰는 대명사죠. 그래서 그런 슬로프들과 닮아있다. 근데 문맥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D는 탈락이죠. 뜬금없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C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6는요. 앞뒤 맥락 보시면서요. 순서대로 빈칸을 채워가시면 돼요.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번역해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게끔 영어 어휘의 쓰임새에 대해서, 즉 어법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말 번역 해석도 정교하게 정확하게 될 거고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정답력과 그렇죠? 그다음에 점수도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정답률도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가고. 맞습니까? 그래서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강의 중요한 거 너무 많았으니까 이 강의 끝나고 아까 제가 실천사항 말씀드렸죠? 그거 그대로 다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